사람들도 이제 더우면 머리 숱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좀 이렇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약간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제 최애 식물, 그리고 다른 아디안텀 같은 경우 있죠. 그러면 이 하리움들은 그냥 아까 징그리 제라리움처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집 식물을 전체를 한번 다 보여드리는 식물 투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식물 줄이기 프로젝트 한 이후로 식물을 많이 줄이기는 줄였는데 또 뭔가 슬금슬금 한두 개씩 데려온 애들도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사실 제 식물 리스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식물 현황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여름에는 항상 식물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록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비포 영상을 한번 찍어둬야 나중에 또 어떻게 자라는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영상 찍으면서 저희 집 식물 좀 상태도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식물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약간 수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해가 들어오는 각도도 달라지고 들어오는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식물 배치를 조금씩 바꿔주는데,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제일 먼저 제가 이쪽 바로 제 뒤에 있는 이쪽 식물 코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몬스테라가 빛 방향을 일관되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수영이 좀 안 예뻐지면서 이쪽 구간이 막 엄청 예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몬스테라가 지금 이제 다른 식물들이랑 섞여 있어서 잘 티는 안 나는데 굉장히 지 맘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신엽은 저쪽을 보고 자라고 있는데, 여기 얘가 왠지 이제 펼쳐지면 벽을 향해서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성장세는 좋은데 수영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네, 이제 이쪽 안스리움 존 한번 보시면 원래는 안스리움 존이었는데 글로리오섬이 껴가지고 필로도 같이 섞인 그런 안스리움 존이 되었습니다. 이거 글로리오섬이 그때 분갈이 하면서 수영이 진짜 지 맘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안스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여기 또 제 최애 필로 중에 하나인 이 마요이,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는 오히려 지 맘대로라서 수영이 더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요. 마요이.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이 두 아이, 이 매그니피큼 원종이랑 크리스탈리넘 원종. 뭔가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안스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인맥이 약간 거미줄처럼 선명한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도 실버보울건이 제가 거의 처음 데려온 안스리움일 거예요. 뿌리가 다 녹아가지고 분갈이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 얘가 이제 신엽이 난 아이인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예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데려왔을 때 레추자폰에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추자폰을 알게 된 겁니다. 레추자폰을 알게 되고 몇 번을 샀었는데 계속 사기가 너무 비싸고 안스들은 점점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짭추자폰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변화는 이쪽에다가 가습기를 설치를 해두고 습하게 해놓고 살았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제가 문을 닫고 지내면서 너무 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가습기는 집어 넣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좀 더 통풍에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존은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이제 오프닝 때 자주 등장하는 제가 좋아하는 존이기도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이쪽 선반 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도 자주 제가 보여드리는 쪽은 아닌데 딱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는 샤루실러트 삽수, 연잎고사리도 이쪽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또 저의 자랑, 징그리 테라리움 소개해드려야 되겠어요. 얘가 제가 작년 여름에 만들었었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제 이쪽 아디안텀 존은 블라인드 각도를 조정해서 빛을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열어두면 실내는 밝아지는데 아디안텀한테는 빛이 확 가지는 않는 그런 각도입니다. 기존에 이쪽 자리에 그 마초 고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사리들 몇 개를 자리를 바꿔주느라고 블루스타펀이 이쪽으로 왔어요. 수영이 되게 치우쳐져 있었는데 횡한 쪽으로 이렇게 창가로 보게 했더니 이 창가 쪽으로 지금 새순이 막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얘네 새순 너무 귀엽다. 이쪽 창가에 제가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키웠었는데 그 식물들이 지금 다 이 책 선반 위로 제가 옮겼습니다. 너무 여름에 뜨거울까봐 좀 햇빛을 피하라고 이 안쪽으로 넣어줬고, 그리고 호야 크로니아나 슈퍼 에스키모 이 아이 제가 진짜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애인데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과습이 오고 그래서 몇 번이나 잘라서 다시 심고 잘라서 다시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숱이 많아진 상태가 되었는데 얘를 창가로 옮기고 나서 꽃이 폈었어요. 꽃 향기가 진짜 달콤하고 약간 향수향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꽃이 딱 한 송이 피었는데 저는 사실 꽃 피기를 기대도 안 했어요. 너무 제가 자주 잘라가지고. 기존에는 제 선반 쪽에 있었는데 호야들과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 이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 창가 자리로 옮기고 나니까 꽃이 피는 걸 보고 역시 햇빛을 줘야 되는구나. 호야 아크볼디아나라는 얘네들은 아직 지금 사이즈가 꽃이 필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저 선반 위에 키우다가 좀 화분이 차면 이쪽 창가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제 꽃이 좀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귀요미 GPS 7240인가? 진짜 보송보송하고 보송보송한 솜털이 있어요. 귀여워. 얘도 저기 선반 위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호야리도 올려줘야지. 한번 이게 그 꽃을 제가 봐보니까 약간 꽃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꽃을 봐야겠습니다. 세촉으로 제가 번식을 시켰었던 이 폴리네오라가 얘도 생기고 얘도 새로 생기고 얘도 새로 생겨가지고 뭔가 좀 더 풍성해졌어요. 예. 온실 정원에서 드렸던 이 미카비가 중간에 한번 약간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갈이 하면서 뿌리 정리해주고 다시 이렇게 심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렇게 잎사귀가 잘 자라고 있어서 꽃은 못 봤지만 다시 살려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이 아이는 호야 앵글러리아나라는 아이인데 한쪽만 이렇게 선물 받아서 이렇게 한쪽만 있으니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꼬리처럼 뿅뿅 자라고 있고, 또 미모가 리즈를 갱신하고 있는 세네시오 옥시리폴리우스 핑크색 땡땡이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빛 받을 때 너무 예뻐요. 이때 반드시 창가에서 키워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빛을 역광으로 받으니까 너무 예뻐서. 그리고 얘도 제가 자주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인트리카타입니다. 아직 애기죠. 제가 이제 파종부터 해가지고 아직 다 옹기종기 모여서 아기인 아이들인데 감전당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부실부실 머리숱은 많아요. 머리숱은 많고 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물 먹는 속도가 빠르고 물 마르는 속도도 빨라서 과습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디안텀 존. 아디안텀 존이 약간 숱이 조금 줄어 보이죠? 제일 거대했던 아디안텀 프레그런스를 분갈이 하면서 그 이후로 약간 몸살을 해서 조금 숱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아디안텀 페루비아넘이 요즘 특히 리즈 갱신 중입니다. 제가 다른 아디안텀들이랑은 조금 키우는 게 달라요. 똑같은 흙에 똑같이 상시 저면으로 키워도 얘만 유독 이렇게 과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상시 저면을 안 합니다. 신엽은 과습이 안 오고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디안텀 같은 경우는 물을 항상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제 물을 채워주면
얘네가 물을 빨아먹고 다 마르겠죠. 그러면 이 화분 받침대가 마르면 그때 또 채워줍니다. 그냥 계속 추가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마르고 그 대신 흙이 바짝 마르지 않았을 때 채워줘요. 만약에 흙이 말랐다 그러면은 흙을 먼저 위에서 물을 부어서 흙을 적셔줍니다. 사자벌 고사리. 저는 에어컨을 켜도 이렇게 2칸짜리인데 위에 거만 켜요. 왜냐면 아래 거를 키면 얘가 이제 바람을 막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로덴드론 토텀이 있어요. 반수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짭추자폰에다가 식재해주고 물을 한 반 정도 채워가지고 약간 반수경 느낌으로 키우고 있는데 신엽이 꽤 잘 나고, 그냥 조명은 이거는 이케아 조명인데 전구는 일반 전구를 써서 꽤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책상 위에 두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냥 올려두기도 하고, 여기 선반 옆에는 이제 거대한 보스턴 고사리가 자라고 있고, 주방에 달린 레일등 조명, LED 조명으로 자라고 있어요. 식물 등이 아닌데도 그냥 꽤 잘 자랍니다. 이 조명인데 네이버에서 샀던 것 같거든요. 이사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이쪽에다가 식물을 올리면서 그냥 과연 잘 자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식물 등도 아니고 햇빛이 아예 안 드는 자리라서 잘 자랄까 싶었는데 무늬 보스턴 고사리 자라는 거 보고 뭔가 명당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초 고사리를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가 올려줬고, 오히려 창가에 있을 때보다 더 돌돌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소식은 새우항에 새우들이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 더웠나 봐요. 너무 속상해서 그냥 수초도 다 뽑아버린 상태고요. 여기는 제가 그때 한 마리만 남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3마리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유난히 성격이 좀 특이한 게,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 카메라만 갖다 대도 막 후다다닥 숨어버리는데 얘는 좀 대범한 것 같아요. 얘가 막 핀셋으로 밥 줘도 밥 잘 받아먹고 성격이 되게 E입니다. E. 극 E. 식물 투어니까 여기 식물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머지넬라 여기 조그만한 동글동글한 애들 있죠. 되게 번식도 쉽고 뭔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팔루다리움이나 테라리움에 들어왔을 때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 고사리 숯을 좀 쳐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더우면 머리 숯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좀 이렇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약간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햇빛은 안 들어오고 거의 LED 등으로만 키워서 무늬가 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잘 자라면 알려드리겠다 했었는데, 무늬가 잘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 거의 얘 하나만으로 너무 덩치가 커져 버리니까 제가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 놓는 곳 위에다가 수건을 보관하는데 수건을 꺼내기도 힘들고, 바로 옆에 있는 새우항에도 막 잎사귀가 다 침범하고 막 가루 떨어지고, 저희 집 오는 사람들마다 저게 너무 크니까 약간 무섭다고 해가지고, 잎사귀가 많다 보니까 물 증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물을 채워줘도 다음날 되면 싹 다 말라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좀 숯을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신엽도 나고 할 테니까. 그래서 먼저 그러면 지금 고사리 미용실을 좀 오픈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화분이 말라가지고 엄청 가볍기는 해요. 너무 커. 완료.
네, 이제 방에 있는 식물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테라리움들은 그냥 한 번씩 물기만 닦아주고 뭐 환기도 안 해주고 물도 거의 안 주고, 물 줄 때는 아까 저기 징그리 테라리움처럼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싹 비우는 식으로, 약간 헹구는 식으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 분무기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끼 있고, 잔디밭에 누워있는 커플, 그리고 엄마랑 애기, 혼자서 방황하는 아저씨, 그리고 이 옆에는 제가 또 테라리움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유목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뭘 어떻게 심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서 식재는 안 한 상태고, 여기는 제가 보석란이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보석란을 키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검정색, 이거 검정색 전구가 이제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컴퓨터를 켤 때만 이 전구가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 빌리티에가 삽수로 이렇게 물꽂이 되어 있고, 저 테라리움이 진짜 잘 자라고 있어서 좀 제가 가장 자주 들여다보고 환기도 제일 자주 시키고 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테라리움이에요. 왜냐면 제일 자주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호마루메나가 있고, 그 베고니아 중에 이제 그냥 살까 싶어서 꽂아놨는데 여기서만 살아남았고, 털이 보송보송한 파이퍼 티미카, 이게 엄청 귀엽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엄청나게 귀여운 야쿠시마 바이치. 너무 조그매요. 어떻게 이렇게 작지? 똑똑 뜯어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이렇게 번식이 잘 됩니다. 이머지넬라 있잖아요, 쪼꼬미 동글동글한 거. 얘네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벽을 타고 자라가지고. 여기 벽면에 처녀이끼과 애들을 제가 그냥 갈아가지고 뿌려놨었는데 얘네가 번식을 해서 딱 자라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얘네가 여기 안에서 식물들도 잘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 창가에 있는 식물들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꼬불꼬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애는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에요. 제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세 촉 정도 있었는데 얘가 지금 막 또 촉이 막 곳곳에서 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끝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마구마구 또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름이 되면서 이제 행잉식물들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돼요. 어떨 때는 메네들 탄 물에, 어떨 때는 하이포넥스 탄 물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담궈주고 있고, 그리고 이 디시디아 필리핀, 이 아이는 이 화분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얘를 제가 보내려고 몇 번이나 고민을 하다가 이 화분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린호스님한테. 식재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잘 어울리고. 그래서 계속 데리고 있게 되는 립살리스 루비. 햇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빨갛게 돼서 루비라고 하더라고요. 루비 알갱이가 너무 귀여워요. 조롱조롱조롱. 이 안에도 씨가 들어있어서 씨를 뿌리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린대요. 풍란을 여기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 머리가 풍란 머리가 되었고, 얘도 여기는 이제 틸란드시아도 하나 있고, 귀여운 쿠누피툼 빌루붐. 이 아이가 또 안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곱하기 2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갤로보섬들도 은근 물을 자주 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선인장, 약간 아프리카 식물이든 선인장이든 물 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게초 엘레강스 시게초, 피시플로라 엘레강스, 끝에 보면 액체가 방울방울 맺혀 있어요. 이것도 엄청 귀여운 포인트고,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내가지고 휘감는 것도 엄청 귀엽고,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 말리면 잎 다 떨구니까 물을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즘 제 최애 식물존인 베르베리 선반인데요. 여기 보면 이 수태봉에 태운 애들이 덩치가 크고 키가 커지면서 엄청 포스가 있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 페트리시에, 여기 얘가 지금 신엽이거든요. 얘가 신엽인데 진짜 점점 더 길어지고, 아직 쟤는 다 안 굳었기 때문에 더 길어질 거고, 페트리시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얘 있죠. 여기 얘도 너무 예쁩니다. 얘가 베멜하거든요. 글로리오섬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글로리어스입니다. 리오넬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아이인데 거의 제가 식물 키우기 초반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엄청 멋있는 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몇 난초들을 부작을 해서 이제 수태봉 적실 때 같이 그냥 적셔주려고 이렇게 같이 적시면서 키우고 있고, 이제 천장을 찍기 일보 직전인 베르코섬. 정말 얘는 털도 너무, 이 줄기에 난 털도 진짜 매력적이고 이 잎도 엄청 포스 있죠, 무늬가. 이 베르코섬의 유일한 단점은 벌레가 잘생깁니다. 필로 중에서도 유난히 좀 응애나 이런 게 깍지벌레 같은 게 손깍지가 잘 생기는 것 같아서 특별히 자주자주 관찰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생겨가지고 그냥 잡아주긴 했는데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굉장히 귀여워진 이 칼라디움 플로리다 크라운. 이렇게 뭔가 색종이 오려서 붙인 것 같은 무늬가 있는 귀여운 칼라디움인데, 칼라디움 하면은 엄청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좀 소심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되게 애정하는. 근데 얘도 원래 제가 온실에서 키우다가 이제 바깥에 적응시키면서 밖으로 빼줬는데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마구마구 자라고 있고, 진짜 예뻐하는 이 푸토엔시스 진짜 빵떡 그 자체 완전 리즈입니다. 지금 많이 기록해줘야 돼. 역시 습하고 따뜻하니까 이 베고니아들이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지금 제일 예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클라리네비움도 진짜 거의 저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안 자라서.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엄청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쁩니다. 아마 창가에 둘 때 빛을 많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빛을 좋아한다고 제가 루이님한테 들어가지고 빛을 많이 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잘 자라게 된 것 같아요. 플로리다랑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는 스퀘아미페럼이라는 아이고요. 근데 이 아이는 베르코섬처럼 이렇게 줄기에 털이 있어서 또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게 저처럼 털 복숭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퀘아미페럼 강추합니다. 여기는 그 두비아입니다. 몬스테라 두비아인데 잎은 굉장히 많이 커진 편이거든요. 거의 제 손바닥보다도 훨씬 크게 이렇게 잎은 커졌는데 아직 찐잎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스리움 칸은 이렇게 애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잘 자라고 있고, 제가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었던 조그만한 숲 같은 아디안텀들. One week later. 여기 보시면 마크로필럼이 있는데 제가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좀 물이 말라가지고 잎이 조금 말렸습니다. 이제 2층을 보시면 여기는 안스리움 칸입니다. 온실에 들어가기는 크고 거실에 나가기에는 작은 아이들. 먼저 여기는 포게티 원종이에요. 엄청 동그랗고 뭔가 물방울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여기 포게티 옆에 있는 이 아이는 포게티랑 미셸 자라 하이브리드 된 아이인데 둘이 좀 닮았죠? 포게티가 들어있어서. 구엽을 보시면 얘가 미셸 자라 포게티고 얘는 그냥 포게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이제 아진 원픽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인데 좀 색깔이 뭔가 고혹적이에요. 얘는 엑스원 포게티랑 레드 다크 피닉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필 퍼플, 파필릴라미넘 퍼플이랑 섭시그나텀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이 색깔도 약간 이렇게 보면 얘가 진짜 광택이 미쳤습니다. 안스리움은 진짜 실물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물이 더 예쁘다 이걸 떠나서 완전 달라요. 이 아이는 선캐쳐님이 하이브리드해서 보내주셨던 아이고, 기존 잎이고 얘가 신엽입니다. 얘는 뭐냐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하는 장미꽃입니다.
알리에서 샀는데 연휴 때인가? 약간 할 일 없어서 이거를 이제 조립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스리온 옆에 칸은 약간 작은 숲 같은 애들을 제가 다 모아놨었는데 여름 되면서 덩치가 막 커지더라고요. 약간 널널하게 자리를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한 녀석을 빼서 그 옆에 칸으로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얘는 그 필로덴드론 브렌티아넘인데 엄청 오랫동안 거의 반년 동안 물꽂이로 잎사귀 하나 달고 물꽂이로 있다가 드디어 흙에다가 심어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보고인데 무늬 프릴 보스턴 고사리입니다. 보스턴 고사리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프릴이 있어서 더 싱그러운 느낌? 다바나 고사리처럼 무늬 보스턴 고사리와 다바나 고사리의 매력을 둘 다 느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식물. 사실 모아두는 게 막 종류별로 모아두기도 하지만 최대한 빛을 잘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얘네가 자라는 거에 따라서 저는 위치를 좀 바꿔주는 편이거든요. 키우다가 뭔가 아래쪽에 빛을 못 받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저는 그냥 바로바로 자리를 좀 자주 바꿔주는 편입니다. 사실 자리를 많이 바꾸는 게 좋지는 않은데 저희 집에 온 이상 역마살을 장착해야 됩니다. 여기 호야 오보바타가 이 새로운 줄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신엽 보이시나요? 엄청 작은 숟가락 같은 신엽을 이 오보바타의 원래 매력은 이런 잎의 무늬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빛이 조금 부족했었는지 뭔가 무늬가 잘 안 나오다가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빛을 좀 잘 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신엽도 나고 새 줄기도 뽑고 잎의 무늬도 예쁘게 돌아왔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제가 삭발시켰었던 이 아디안텀 기억하시나요? 아디안텀 글로리오섬 로지움 풋사과 향이 난다고 했었던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났어요. 이 아디안텀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제 말라서 잎이 다 없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만약에 막 썩어서 다 뜯어진 게 아닌 이상 냅두면은 또 이렇게 새순이 나서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잎이 말라서 대머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그때 이제 버리지 마시고 빛이 좀 잘 드는 곳에다가 투명한 컵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그 안쪽이 약간 온실처럼 되면서 새순이 조금 자라는데 속도가 붙습니다. 저도 얘는 이제 창가에 두고 투명한 컵을 덮어뒀었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올라오길래 이제 조금씩 열어가지고 습기 빼주면서 실습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잎이 다 말라서 없어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 컵에다가 안에다가 짭추자폰을 넣고 맨에들 물 넣어서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이 짭추자폰을 넣은 이유는 고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딱히 별 다른 이유는 없고 이 아이는 제가 굉장히 예뻐했던 팔리디플로럼입니다. 근데 무려 이렇게 작아졌어요. 온실에 있다가 근데 온실에서 약간 뿌리가 과습이 와서 다 잘라서 다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짭추자폰 넣고 물 넣고 맨에들 물 넣고 뿌리를 다시 받고 있어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 기간모테가 뿌리파리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얘는 물구멍 없는 화분에다가 피트모스랑 펄라이트 넣고 제일 아래에는 안석 깔고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서 거의 진흙처럼 축축하게 키우고 있는데 뭐 딱히 과습은 안 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 아티스트 다이스케 콘도라고 하는 그 작가 작품을 이렇게 가차로 만든 아트 가차인데요. 엄청 귀엽죠? 책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안에 책 내용이 보입니다.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온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식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비오피툼인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스키노매니폴리아?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새로 들어온 비오피툼인데 마다가스카르인가? 아무튼 다른 지역의 비오피툼이고 기존에 있는 제 비오피툼은 비오피툼 센시티붐이라는 아이인데요. 얘는 잎사귀가 훨씬 더
크고 자라는 것도 그냥 끝에서만 이렇게 잎이 나는데 얘는 이렇게 잎이 나다가 또 줄기가 올라와서 또 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신기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온 아이가 제 첫 보석란인데 거의 삽수 느낌으로 받은 거라서 이렇게 수태해서 좀 더 뿌리가 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쁜 이 호말로메나. 얘가 진짜 예쁜데 진짜 사진빨이 안 받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이 너무 오묘하고 진짜 이런 색깔의 식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워요. 자세히 보면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알로카시아 아즈라니입니다. 얘는 모주는 사라졌는데 이 자구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하죠. 핑크색 핏줄같이 이렇게. 아직은 조금 더 키워서 실습으로 보내려고 그냥 여기 온실 안에서 정글 식물들이랑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식충이들도 안에서 이제 뿌파 잡으라고 놔뒀는데 웃긴 게 여기 옆에서 제가 새로운 그 식충이를 발견했어요. 뭔가 끈끈이 주걱 느낌? 그래서 여기서 좀 자라더라고요. 아싸 이러면서 키우고 있고. 두 번째 온실은 이제 안스리움 위주인데 이렇게 새 아이가 이제 그린어스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린어스님께서 하이브리드 만드신 아이고 요거는 이번에 식물고기님께서 그 직접 하이브리드 하셨다고 선물로 보내주신 에오스랑 레닥이랑 레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조금이 귀여운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들링한 저기 실버보울건 좀 꽤 컸죠? 또 다글다글한 실버보울건 실버보울건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근데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키워보려고. 여러 종류 식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좀 마음에 드는 식물을 여러 개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좀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개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얘도 제가 보니까 거의 식물 키우기 초반부터 키운 애더라고요. 물론 그때 키우던 그 개체는 아닙니다. 그 아이의 뭔가 자구이거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죽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식물은 좋은 게 죽어도 뭔가 얘가 이렇게 후손이 있고 이렇게 후손으로 또 키우고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고 또 식물은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아서 내가 잘못하지만 않으면 나보다 먼저 죽을 일도 없고 아무튼 식물 최고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실. 제가 온실 하나는 없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온실은 이제 베고니아들. 이제 살아남은 애들은 어쨌든 자리를 잘 잡았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제가 여행 다녀오고 나서 갑자기 얘가 쑥 자라 있더라고요. 이 바다포도 나무가. 그래서 얘는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잎도 엄청 커지고 새순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고 얘는 진짜 크게 키워가지고 딱 집안에 두면 너무 싱그럽고 예쁠 것 같아요. 바다포도 나무. 진짜 이름도 예쁘고 잎맥도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이제 땡땡이 베고니아 존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식물 제일 처음 키울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던 마큘라타랑 샤롯실러트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요. 꽤 오래됐는데도 키가 아직 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주황 색깔 얘가 이제 식물 등이거든요. 이 빛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것보다 넘어가면은 그냥 댕강 잘라버려요. 그래서 삽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나눔도 엄청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이 높이까지만 키우는 애입니다. 이렇게 저는 뭔가 땡땡이 식물들이 우르르르 와글와글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땡땡이 향연으로 두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식물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또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댓글로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식물 즐겁게 키우시면서 계절 버프 받아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